90년대 경기도 화성시의 필가를 무당이 지목했다. 우리 외가댁은 경기도 화성시 쪽에 있다. 어렸을 때부터 외가댁에 자주 놀러갔고 그래서 온 동네 마을 소문은 어느 정도 아는 수준이었다. 우리 외가집에 정자가 있는 언덕의 바로 밑에는 노부부가 사시는 집이 한 채 있었다. 자식들이 부모를 만나러 오지 않아 그 노부부들은 두 분이서 조용히 사시고 계셨다. 아니, 애초에 자식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그 집 할아버지의 건강이 급속도로 안 좋아지셨고 금방 늙어지시더니 돌아가셨다. 그때가 내가 아직 어렸을 때였는데 건강하시던 분이 매번 뵐 때마다 10년씩 늙어가시는 것을 보고 충격을 먹었었다. 그리고 홀로 남게 된 그 집의 할머니는 점점 이상해져 가셨다. 이상해진다는 게 도를 넘을 정도로 말이다. 마을 주민분들은 그 할머니가 이상하다며 멀리하라고 아이들에게 당부하셨는데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다. 그 집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몇 년이 흐르고 어느 날 밤이었다. 그 시절엔 매주 토요일 밤마다 토요 미스테리 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이 TV에 방영되곤 했다. 나와 내 사촌들은 옹기종기 모여 이불 속에 몸을 파묻고 토요 미스테리 극장을 보고 있었다. 어쩐지 그날의 기억이 나에게 충격적이었는지 그때 방송 내용도 기억이 난다. 무슨 4차원의 세계에 빨려 들어가듯 사람들이 텔레포트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등산을 하다 순간 이동되고 일본의 어떤 도로 위에 차가 이상한 구멍으로 빨려 들어가고 그런 내용이었다. 한창 재밌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창문 너머에서 귀가 찢어질 듯한 비명이 들렸다. 나와 내 사촌들은 그렇게까지 어린 나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놀라다 같이 울면서 부모님한테 달려갔던 기억이 난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집의 할머니가 갑자기 비명을 지른 것이란다. 그 일 이후로 외가집에 놀러만 가면 몇 번이나 할머니가 오밤중에 비명을 지르곤 했다. 확실히 말하면 그건 그냥 비명이 아니라 무언가에 급격하게 놀라거나 죽기 직전의 단말마 같은 느낌이었다. 듣는 사람까지 생명의 위협이 느껴질 정도로 부모님과 친척들도 다 같이 놀라는 분위기였다. 처음엔 그냥 비명만 지르셨는데 그게 점점 바뀌어 갔다. 밤중에 하도 목소리가 커서 처음엔 다들 깜짝깜짝 놀랐다. 마을 사람들은 다들 그 할머니를 미친년이라 불렀다. 나중에는 외할아버지와 할머니도 저 미친년 또 시작이네 하면서 무덤덤하게 넘어가기 시작하셨다. 해가 지날 때마다 그 미친년이라 불리는 할머니의 비명소리도 점점 작아지기 시작했다. 힘에 부치듯이 점점 약해져 갔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도 어느덧 고등학생 정도의 나이가 되었을 때였다. 더 이상 마을에 할머니의 비명은 들리지 않았다. 어느 날 미친년 할머니가 임종 직전이라며 친척분들이 돌아가며 그분 집에 찾아가 간병을 해드렸다. 당시에 큰이모부와 외삼촌 그리고 작은이모부와 우리 아버지 이렇게 네 분이서 돌아가면서 간병을 해드리고 있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집 중 몇 분과 나를 포함해서 임종 직전에 다 같이 모여 있었다. 난 어머니께서 외가댁에 있으라고 말씀하셨지만 억지를 부려 그냥 따라간 것이었다. 그날 처음으로 그 미친년 할머니의 모습을 보았다. 얼굴엔 큰 반점들이 잔뜩 끼어 있었고 이불 위에 누워 계셨다. 그때의 기억은 너무 생생하고 무서워서 지금 생각을 끄집어내며 말하고 있는 지금조차 온몸이 쥐뼛쥐뼛 선다. 쾅 하는 소리가 부엌 쪽에서 들렸다. 아마 바람에 문이 열린 것이겠거니 했다. 그리고 몇 초 후 할머니가 아주 크게 뜨시며 흠칫 놀라셨다. 임종 직전의 눈빛은 절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러더니 할머니가 부엌 쪽을 향해 고개를 휙돌리더니 이 새끼야, 왜 또 왔어? 마침 할머니의 위치에서 부엌 쪽으로 앉아 계시던 분이 작은이모부셨는데 작은이모부가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던 것 같은데 덜컥 놀라셨다. 나는 못 데려간다. 나는 못 데려가. 저리서 꺼지지 못할까. 내 집에서 나가란 말이여. 그 순간 외삼촌이랑 작은이모부랑 눈이 마주치셨는데 아이 컨택을 하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시곤 갑자기 두 분이서 자리에 일어나 집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다. 아마 누가 온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셨던 것 같다.
1분도 지나지 않아 두 분이서 다시 방 안으로 돌아오시더니 아무도 없다고 고개를 가로저으셨다. 할머니의 시선은 바로 앞에 무언가와 눈이 마주치기라도 한 듯이 계속 허공을 바라보며 호통쳤다. 이젠 나까지 데려가려 왔느냐. 괘씸한 것. 그리고는 할머니의 눈동자가 바르르 떨렸다. 그리고는 꽥 하는 소리를 내시더니 눈동자와 고개 모두 뒤로 젖혀진 채 그렇게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 집은 주인 없는 폐가가 되었다. 이후에 2년 정도 흘렀을 때였던 것 같은데 그 일 이후로 우리 집에 애군이 끼었던 것 같다. 큰이모부께서 가난 말기로 돌아가셨다. 그때의 암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았다. 온몸이 노래지는 것을 보곤 충격을 먹었다. 그리고 다음 해에 외삼촌이 희귀불치병 판정을 받으셨다. 온몸에 살이 타들어가는 병이었는데 그래서 외삼촌은 뼈만 남으셨다. 같은 해에 아버지께서 척수종양인가 하는 질병으로 사망의 문턱을 넘으셨다. 외삼촌의 병을 듣고는 종합검진을 했는데 6개월 정도만 늦었게 발견했어도 사망할 뻔했다고 의사가 그랬단다. 그 다음에 작은 이모부와 작은 이모께서 교통사고가 나셨다. 혹시 기억할 사람은 있으려나? 경부선 30중 출돌사고. 이 사건 아는 사람은 알 텐데. 아무튼 작은 집이 이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사실 나도 뭔가 신기가 있는지 한창 주위의 분들이 막 돌아가시고 하셨을 때 그분들 돌아가심을 예지하고 그 전날에 조심하라고 당부드리고 그러기를 반복했다가 외가댁은 물론 친가 쪽까지 신기 들린 놈으로 지금까지도 낙인 지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무당하시는 분들은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무당과 같은 직업을 하고 싶지는 않아서 자꾸 흉조가 들자 외할아버지께서는 결국 참다 못해 집에 유명한 무당을 불렀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무당을 보았다. 등골이 오싹했던 건 아닌데 뭔가 그 오묘한 이상한 나쁜 것 같은데 정말 나쁜 건지는 잘 모르는 그 기분. 그 이상한 기분. 그냥 무당을 불러보면 당신들도 같은 기분을 느낄 것이다. 아무튼 그 오묘한 상황 속에서 무당이 외가 친척 모두 모여있는 앞에서 거실 한가운데에 떡하니 앉으셨다. 그리고 반원형으로 친척분들이 무당을 둘러싸고 앉았는데 무당이 양반 자세로 앉은 상태에서 오랫동안 명상하듯이 있다가 벼랑간에 무슨 부채 접은 모양처럼 생긴 막대기로 어딘가를 딱 가리켰다. 거기가 집안에서는 베란다 쪽이 난초 화분 쪽이었는데 너무 뜬금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근데 벼랑간 작은 이모부가 흠칫하며 놀라셨다. 나는 순간 왜지? 라고 생각했다가 한참 후에 왜인지 알았다. 무당이 가리킨 곳이 그 노부부께서 돌아가신 폐가가 있는 곳이었다. 그리고 무당이 말을 했다. 다른 것들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왜인지 무당이 한 말은 목소리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무튼 이런 내용이었다. 저기에 아주 질 나쁜 귀신이 있다. 산 사람을 다 데려가고 귀신이 이 집으로 들어와서 또 사람을 죽이려 하는데 외할아버지의 기가 너무 세서 집 안으로 못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계속 있으면 외할아버지 빼고 다 죽는다. 외할아버지가 늙어서 기가 다 빠지면 마지막으로 외할아버지도 돌아가실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다. 그러면서 복주머니 2개를 주셨는데 이거는 저 집 주위 사방에다 골고루 뿌리고 이거는 저 집과 이 집 사이에 뿌려라 라고 했다. 할아버지는 무당이 가자마자 바로 실행으로 옮기셨고 몇 년 후쯤에야 그게 뭔지 확실히 알게 되었다. 집 주위에다가 뿌리라고 한 것은 무슨 덩굴 씨앗 같다. 지금은 그 폐가가 완전히 덩굴로 뒤엉켜서 덮여있다. 그리고 집 사이에 뿌리라고 한 것은 단풍나무 씨앗이었다. 우리 외갓집 정자와 폐가 사이엔 지금 단풍나무 2그루가 많이 자라있다. 덩굴과 단풍나무가 귀신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 이후로 외갓집의 나쁜 일은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고 있다. 한참 후 오늘에 와서 다시 생각해보니 그 할머니는 항상 창문을 열고 집안에서 놀고 있는 우리들을 말없이 바라보곤 했다. 그땐 무서워서 눈만 마주치면 부모님께 달려갔다.
부모님은 항상 그 집의 근처로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그 할머니는 날 좀 구해주세요라고 매일마다 속으로 외치고 계셨던 것은 아닐까. 눈만 마주치면 피했던 나 자신에게 미안해진다. 한 번도 인사드리지 못했는데 모든 것이 끝나고 외가댁을 방문할 때마다 덩굴로 뒤덮인 그 집을 보면 마음이 편하지 못하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